어리석다니까요. 네, 맞아요.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 삼부토건 문제는 나는 뭐 여기서 얼마든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싶은 분들은 그 삼부토건의 주가 동향과 네. 날짜별, 네. 그다음에 삼부토건의 그 사업이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거기에 해외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라든가, 그리고 이제 연부인과 뭐 국토교통부 장관과 뭐 등등의 우크라이나 관련된 일정과 이걸 딱 맞춰 보면 네, 그 딱딱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야, 이렇게 작은 일에 대통령과 국가 운영의 동선이 맞춰지나? 어머나. 너무 쪼잔한 일이잖아요. 삼부토건 그 대기업도 아니고 거기 뭐 우크라이나에 재건 지원해서 얻어먹으면 얼마나 얻어먹겠어요. 기분이 너무 처참한 거야. 아예 큰 엄청난 돈이 걸린 비리 같으면 와씨 세게 해먹네. 대한민국이 경제도 컸고 경제도 많이 성장했고 우리나라가 이제 강국이니까 아 부정부패도 이 정도로 해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붕괴할 텐데 이거는 너무 쪼잔해가지고 붕괴하기에도 창피한 거야 내가. 나는 왜 이렇게 작은 일에 흥분하는가? 김수영 시인의 그런 시가 생각나면서 우리 모두가 너무 작아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기분이 몹시 나빠요. 2010년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과정에서 김건희하고 만난 사람이 있어. 김예성이라고. 김예성 씨. 78년생 남자야. 김예성. 그때 이제 김건희하고 2010년에 인연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김예성이 김건희 집사 역할을 다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범죄까지 저지르냐? 김건희의 엄마 최은순이 네. 잔고 증명. 이거 이제 희대 350억 원 잔고 증명을 위조를 했잖아. 알지? 은행 속여버려. 350억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을 위조를 하는데 그 위조를 한 게 김예성이야. 그 브로커가 김예성이었어요? 브로커가 아니야. 얘가 위조했어. 얘가 위조한 거야. 왜냐하면 최은순이 어떻게 위조하겠냐. 오케이. 김예성이가 그러니까 김건희의 부탁을 받고 김혜성이 그랬겠지. 위조해서 네. 최은순한테 갖다 줬죠.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고발해서 최은순이 구속돼서 실형을 받았죠. 최은순이 김혜성이도 처벌받고 처벌 받았어. 김건희만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혜성을 짚은 것은 굉장히 정확하게 잘 짚은 거예요. 잘 짚었어요. 네, 집사라고 하잖아요. 예. 김건희와 김혜성은 2010년도부터 누나 동생 하는 이런 관계였고 그동안 김건희 일가와 관련해서 그 비위와 관련해서 굉장히 직접적인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 최근에 이제 그 뭐 코바나 컨텐츠 후원 관련해서 그 특검에서 영장을 하면서 그 이 김혜성이 김건희와 그동안 어떻게 그 관련성이 있었는지 이거를 네. 적시를 해서 영장을 했는데 그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김혜성 회사에서 코바나 컨텐츠 후원을 했습니다. 네. 2016년, 17년, 19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다 남아 있어요. 그 뇌물성이 있거든요. 뇌물인 부분. 그 다음에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득한 거 김건희가 이게 또 김예성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저수지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다 김건희 특검법에 적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맞아요. 기각이 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김예성이 지금 그 키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가장 주력하는 것은 그 김건희의 범죄 수익입니다. 그렇죠. 저수지를 찾아야 돼요. 이 돈이 맞습니다.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범죄 수익이. 어마어마하겠죠. 거기를 찾아야 되면 김예성을 뚫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앞으로 이 수사가 이 초기에 이렇게 된 것은 안타까운데 빨리 이게 제대로 그 질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정감사실 때 그 이 준비된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너무 방대해가지고 김건희 비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끝까지 하지를 못했던 내용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 김건희하고 김혜성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대 EMBA 그 과정의 동기여가지고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2010년.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누나 동생 하던 그런 관계이고 그리고 김혜성이 이제 비마이카가 IMS 모빌리티가 된 거예요 나중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비마이카 이 그 렌터카 사업 할 때 권오수
그 당시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또 이 건호수 회장이 이 김예성에 대해서 또 언급해가지고 도와주라 뭐 이랬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때. 50대.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주고 그리고 이 비마이카에 대해서도 또 그 당시에 이제 산업은행 특혜 대출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때에 그 제가 250억 클럽이라고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시에 김건희 관련된 여러 회사들의 산업은행이 막 250억씩 대출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이 비마이카에 대해서도 한 5억 원 정도로 특혜성 대출을 해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김예성의 회사에 대해서 이런 점들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이 산업은행 뭔가 문제 있어 보이네. 문제가 있습니다. 저 부분이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 산업은행 대출과 관련했을 때 그 윤석열 검사 당시에 이제 대검 중수부나 특수부에서 근무하던 이런 그러니까 수사의 대상이었던 거죠. 이 뭐 저축은행 신한 저축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산업은행 이런 것들이 당시에 또 고소 고발도 됐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무혐의로도 끝나기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산업은행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된 그다음에 이 특혜성 대출 그다음에 김예성 이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때 제가 작년에 국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그 부분을 정식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네. 거죠. 근데 이거 진짜 웃긴 지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자 봐봐요. 김건희 엄마 최은순 네 잔고 증명서를 김예성이 350억대 위조를 해줬잖아. 네. 그게 그 신한저축은행 양식으로 해준 거예요. 대출 받을 때 신한. 그러면 신한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이 범죄자 김예성이 진짜 싫을 거 아니야. 당한 거니까. 당한 거니까 최소한 뭐 고발이라도 뭐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하죠. 근데 심지어 이 김예성을 신한저축은행 계열사에 간부로 또 앉힙니다. 그 이후에 이후에 조작한 거 이후에요? 이후에 조작 이후에 앉혀. 그 직이 뭐냐면 미래전략실 실장으로 앉혀. 이상하잖아 뭔가.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내 재산을 사기쳐간 사람을 그렇죠 그 말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실장으로 앉혀. 네. 이후에. 신한저축은행은 잔고 증명서의 피해자예요. 피해자예요. 피해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한 그 계열사에 그 지금 임원으로 앉혀준 거예요. 이상하지. 네. 공수부는 같이 이렇게 다 같이 하는 되기 아, 때문에 그래요? 영향을 서로 미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들여다봐야 돼요. 네. 신한이 아니라 신안. 아닙니다. 신한. 근데 이거 진짜 냄새가 풀풀 난단 말이야. 너무 이상한데. 김건희의 이 사적 이익 취득 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들여다보고 김혜성을 시작으로 이제 하겠다는 거고 네. 분명히 코바나 컨텐츠 그 협찬은 윤석열 검사 총장 이 당시에 그 이후원이 뇌물성이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의심이 되는 거고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이고 그리고 또 그 특검법 그 보면은 인지 사건도 되거든요. 관련한 인지 사건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법 대상이어서 영장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와 김건희 일가에 대한 그리고 주변에 대한 전체적인 범죄 전체를 구조를 좀 밝히고 저수지를 찾아서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이게 김건희 특검법의 목표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와 관련된 건데 네. 제가 코모너 컨텐츠에 들어가서 거기서 디올백을 건넸잖아요. 네. 그 자리에 관저로 이사하고 나서 입주한 사모펀드 회사가 있잖아요. 아 코바나 컨텐츠 자리에 비 인베스트먼트라고 뭐 배가 인베스트먼트라고 그러죠. 배시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베타 할 때 배가 아니라 배시 할 때 배가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그 회사가 들어갔는데 네. 들어가서 있다가 이제 파면당하고 나서 관저에서 철수하면서 거기 비워줘야 되잖아요. 네. 비워주고 저쪽 지금 강서구 마곡지구에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거기도 김혜성만큼이나 네. 굉장히 의심스럽고 자금 관리를 하는 것 같은 이제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배가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사모펀드 이게 김건희와 관련성이 있고 김건희의 자금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겠느냐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 사모펀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뭐 이제 세탁하는 곳이고 투자하고 뭐 이렇게 뭐 치고 빠지고 의심하는 겁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깨고 하는 그런 거라서 특검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네.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된다.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좋은 지적입니다. 백재곤이라고 하는 분과 천공 건진법사를 우리가 다른 쪽으로 말고 어떤 사이비 무속과
이 정권에게 집권자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런 부분도 따로 종교적인 측면에서 한번 특검에서 다뤄야 된다. 아, 그러니까 무속이 네.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부분에 대해서도 다뤄야 된다. 뭐 우리가 뭐 쉽게 알다시피 백재권 교수 천공과 건지법사는 너무나 많이 나왔는데 네. 백재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김영현이가 검찰에 출두할 때 이번에 지난번에 이제 자수하고 출두했잖아요. 네. 그때도 백재권한테 물어봤다고요. 김영현이가 네. 그런 측에서 예. 뭐 윤석열, 김건희하고 같이 있었고 백재권 교수가 네, 그 전화를 바꿔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아니 거기 기지국이 거기로 나왔어요. 백재권에. 그러니까 거기 같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럴 정도로 이 국가 대사에 모든 걸 결정하는데 이 세 인물이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역학적으로 어느 만큼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도 특검에서는 좀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습니다. 이게 코바나의 그 홍콩 법인을 같이 이제 하게 됐죠. 그렇게 보면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어떤 그들의 자산 운용이나 자산 관리 이런 거에 굉장히 밀접할 거다라는 게 보여지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모 비서관 그 사람이 선물 옵션 거래를 무지하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재산 랭킹으로 대통령실에서 탑에 있던 사람. 아, 네. 네, 그다음에 또 거기에 그 선임 행정관으로 투자회사 A 자산운용사의 대표였던 사람을 선임 행정관으로 뽑아요. 실제 현직 그런 자산운용사 대표를 뽑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뽑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뭔가 그 사람들을 필연적으로 안에 두고 그런 권력과 맞물려서 관리해야 되는 어떤 사유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 그 자금 세탁과 관련해서 외부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 내부에도 두지 않았겠느냐. 실제 그 사람들이 무서운 얘기다. 어떠한 자산을 취득하러 돌아다녀요. 실제로 그 명함을 들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가짜 명함인가 생각을 했어요. 와. 혹시 사칭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무서운 제보랑 얘기야. 크로스 체크를 해보니까 실제 있었던 사람들이고 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목사님하고 똑같은 지점인데요. 제가 통 밑에서 봤을 때부터 공과 사가 전혀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제가 그 중에서 분노하는 거는 사적인 걸 국가 권력과 맞물려서 예를 들어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이런 그렇죠. 건 완벽히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이제 자기들 사적 배를 불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16개 정도의 그 후원을 했던 코바나에 후원했던 업체들을 한번 보라고요. 네. 다 개인적으로 인연이 기존부터 있었거나 네. 아니면 대부분 중수부의 수사를 강하게 받았던 업체들입니다. 아, 30번을 간 그 해외 순방의 목적이 예를 들어서 나토면 나토 뭐 다 이제 겉으로 드러난 목적은 있지만 네. 그 이면에는 우리가 다른 또 시각으로 봐서 모든 해외 순방에 수사를 해서 그렇죠. 거기서 어떤 그 나라와 어떤 그렇지. 무슨 컨택을 하고 맞아. 무슨 또 이런 장난질을 쳤는지를 맞습니다. 좀 구체화 우리가 이거는 정말 예리한 말씀인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물난리가 났을 때 윤석열이가 계획이 없던 갑자기 우크라이나 행을 결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때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웠단 말이죠. 그런데 마침 다행스럽게도 3분의 1 체크하고 나오는 바람에 아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해석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낸 거지. 다른 건 다 못 알아낸 게 많을 것이다. 와 예리합니다. 오송 지하 그 차도 그 희생자가 23명인가 그랬잖아요. 똑같이 그 이탈리아 총리는 자기 나라도 물난리가 나서 23명 희생자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네. 회의를 중단하고 급고 귀국을 했는데 네. 윤석열은 우크라이나로 간 거예요. 계획에도 없던데. 내가 간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다 그러고 안 그러니까요. 갔잖아요. 이게 천인공노할 노릇이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경향신문하고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이제 김건희 씨 생일이 9월 2일인데 이제 저로 인해서 샤넬 취향이라는 게 드러나고 나니까 생일날만 되면 그 상품권과 교환권으로 네. 그렇게 이제 선물이 많이 들어왔는데 디올 상품권이 어. 그게 얼마나 많은지 벽에 도배할 정도로 많았다라고 경향신문이 저를 인터뷰하면서 다른 그 이제 관저를 출입하는 자와 그런 분들과 또 대통령실을 출입한 관계자 전에 근무했던 사람을 만나고 제보를 받아서 그걸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경향신문이 최근에. 디올 상품권으로 도배할 정도다. 샤넬. 예, 샤넬. 디올이 아니, 아니고 아니야. 디올. 디올. 그러니까 이제 저기 이명수 기자가 신세계백화점에 본점에 갔을 때 이거 디올백 300만 원짜리 살 때 네. 이거 누구한테 주려고 그러냐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김 교수님은 우리 백화점의 VIP입니다라고 말한 그 워딩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취향이 분명히
이제 디올 취향이에요. 그래서 디올. 관제에서 사복으로 개인 옷을 입을 때도 디올을 입고 그럴 정도인데 이제 제사건으로 인해서 디올 취향이 확고해졌으니까 네. 그렇게 많이 들어왔다. 와. 그런 이제 제보도 들어왔고 하니까 그때 윤핵관 부인도 선물을 줬다. 아하. 상품권을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런 것도 놓치지 않고 놓치면 안 돼요. 했으면 좋겠다. 2010년, 2011년도 서울대 EMBA 그게 이제 주말반 그 압축 과정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1년짜리 풀타임 과정이 있고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2년짜리 과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주말에만 이제 압축적으로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동문들이 등장합니다. 김혜성이 소속돼 있던 그 S 저축은행의 오너 패밀리 그 오너도 이제 같이 수강을 하고 합니다. 그래요? 네, 네. 아, 그 잔고 위조가 나오는 그 신한에 저축은행의 대표도 네네. 그때 그 과정을 같이 들었었어요. 네네. 아, 난 이건 몰랐네. 최고위 과정은 그 김여성 씨가 거기 소속돼 있고 와. 347억 이제 잔고 위조 어디는 349억이라고 나오고 또 7억이라고 네. 한 번에 이렇게 딱 된 게 아니라 순차 그게 있어서 그런데요. 약 350억으로 갑니다, 그럼. 네, 그러면 네. 명칭 자체가 왜 자꾸 우리는 그거에 길들여졌느냐를 일단 언론을 좀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최은순 잔고 위조 이렇게 다 부르거든요. 네. 인연을 한번 순서를 보시라고요. 김건희와 김여성 씨가 먼저 알았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장고 위조는 그로부터 약 2년 후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 그러면 왜 그게 최은순 장고 위조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김건희 장고 위조. 그렇습니다. 예. 아, 그 184억 투자금을 네. 모집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신한은행도 들어갔고 네. 키움증권도 들어갔고 예. 그다음에 카카오 카카오 모빌리티. 모빌리티도 네. 들어갔고 예. 효성 계열사 네 곳도 들어갔고 한국증권금융. 한국증권금융도 들어갔고 그렇게 들어갔죠. 이게 예. 이제 김여성 씨가 목적지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요번에도 그동안 해온 일에 대한 대가로 최종 목적지로 김예성 씨한테 뭘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역시 흘러가서 도로 김건희 씨한테 갈 것이었다. 이렇게 제가 추정하시는군요. 비유를 하자면 김건희 씨가 그 밑에 이제 같이 하는 일종의 이제 가솔 그룹이 있잖아요. 예. 그 여자분들 세 분 있고 막 예. 있잖아요. 이분들하고 할 때 그 백을 받을 때 보면 예. 이분들이 바꿔가잖아요. 예. 큰 걸 가져와서 작은 그렇습니다. 걸로 나눠 예. 바꿔가고 그걸 이분들이 실제로 이분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그 월급으로 어려운데 하는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면 소위 이제 범죄자들이 이 전형적으로 하는 패턴들이 있죠. 100 중에 10 정도는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김여성 씨도 이걸 돕는 과정에서 본인의 이익도 일부 있을 수 있고 예. 또 그를 둘러싼 어떤 그런 그룹들의 일부 이익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그 패밀리의 정점, 그건 김건희 패밀리가 이제 정점이 되죠. 거기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은순 씨가 했던 일로 알려진 많은 것의 주축은 김건희 씨였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연의 깊이와 그다음에 김건희 씨의 패턴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자기와 개인적으로 연결된 인연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21g 예. 국민대 대학원이죠. 예. 의전 비서관 했던 분 홍보 담당하고 예. 했다가 고려대 대학원이죠. 예. 맨 처음은 당선되자마자 대선 당선되자마자 강남 신세계 갔죠. 예. 예, 거기도 다 관련자들이에요. 예. 멸콩동지도 있었지만 그리고 거기 가서 구두 샀죠. 예. 그 국산 구두 샀죠. 예. 거기도 서울대 그 최고위 과정 동문들입니다. 어떤 행위가 일어났을 때 결과를 놓고 뒤에서 이렇게 뒤집어서 봤을 땐 다 개인 인연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에요. 네. 전부 김건희 씨를 정점으로 축으로 한 그 개인 인연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 그걸 개인 벗어나는 건 인연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 개인 인연을 기반으로 예. 각종 부패를 추구했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예. 본인이 이제 얼마를 먹을지 이런 건 알 수 없지만 예. 예를 들어 도이치든 삼부든 예. 그런 데서 그 권력을 축으로 해서 예. 그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죠. 예. 검찰 권력을 그때는 검찰 축으로 권력이 해서. 예. 있었고 그게 곧 이들의 그 김건희 패밀리 비즈니스에 이용됐다, 활용됐다라고 봅니다.